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내용에 잠깐 책을 검증해서 줄 몇 개 긋고 3교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44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납세 자 밑에 안 한 것은 제껴 놓으세요. 납세 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페이지 가시면 납세지 꼭대기에 상단부에 지방세,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건 지방세인데 납세지가 어디냐 보니까 전부 다 뭐로 나와 있어요? 부동산 소재지다, 물건지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네. 국세는 개인으로서 거주자,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주소가 있으면 어디서 하시고? 주소지. 주소가 없는 거주자는 거소지. 거소지는 머물고 있는 신고된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거소지 등을 말한다. 뭐 거소지는 의미가 크게 없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거기까지만. 그 밑에 이제 세율 나와 있습니다. 세율은 어떤 세금을 계산할 때 과표가 많든 적든 그냥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 무슨 세율? 비례 적용이다.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꼭대기에 동그라미 2번 누진 나와 있네. 누진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근데 누진을 적용할 때 강을 건넜으면 전부를 다 올려버린 무슨 누진과? 단순 누진. 그 다음에 강 건너기 전에 것은 전에 걸로 하고 건넌 것만 초과하는 것을 뭐예요? 초과 누진.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점점 공부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자괴감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건 자괴감 느낄 거 없어요. 원래 잊고자 하는 게 공부인데 뭘. 그래서 항상 줄기가 중요합니다. 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단부에 내려가시면 과세권자의 자주성. 법이 정한 세율을 야 지역마다 다르지 말고 그냥 똑같이 가라. 이게 무슨 세율? 일정세율. 또 법에서 정해줄 때 요건 법에서 몇 프로니까 지역별로 올리거나 뭐 할 수 있다? 내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달라. 조정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법이 정한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443페이지 보시면 부과와 징수 나와 있어요. 이 부과 징수 중에서 고지서 보내서 발송해 주는 것을 징수하는 것을 뭐예요? 보통 징수, 고지 징수 또는 고지 납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스스로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무슨 납부? 신고 납부. 이제 감 잡으셨죠? 감만 잡으면 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보면요 꼭 내일이 시험인 것처럼 하더라고. 그게 아니야.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줄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 배탈납니다. 찬찬히 들었더니 기초반 할 때는 들을만 했구나. 뭐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네. 요 정도의 포지션을 잡는 과정이지 막 깜지처럼 외워가지고 뭐 공부된 것처럼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이틀이 가는가. 그래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편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천징수, 특별징수는 제가 얘기도 안 꺼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월급 받을 때 월급을 갖다가 세금을 사장님이 떼서 갖다 내주죠. 이런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고 가는 길에 눈요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이제 가산세와 무슨 금? 가산금.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주제가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 방법을 알아야 돼요. 가산세와 가산금. 이 가산세는 세금으로서 포함시키는 것이고 가산금은 단순히 연체 이자의 성격이지 세금은 아닙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국세에서는 가산세 제도가 있고 가산금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구분을 합니다. 지방세는 가산세 따로 가산금 따로 구분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금액을 써서 한번 그 과정을 설명할 테니까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 궁금하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거나 줄기를 잡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취득세를 예를 듭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근데 취득세는요, 원래 취득하신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잔금 치렀으면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면 어떻게 될까? 불성실. 그럼 불성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 1번에 신고하지 않는 무슨 신고자? 무신고자. 아무 생각 없는 먹통이야. 소식이 없어. 무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과소신고가 있다. 과소자. 이 과소자는 의도적으로 덜 했을까요? 착오에 의해서일까요? 알 수 없지 뭐. 그냥 그 사람 마음이지 뭐 그게. 그 내면의 내공까지는 알 수 없는 거지. 그냥 과소했다는 거죠. 이제 무신고하게 되면요, 과세관청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무신고자가 발견이 되면 얘 봐라, 취득세 신고 안 했네 얘 이거. 보니까 신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얘 이거. 이럴 때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취득자가 신고 안 했으니까 취득한 이후에 후일에 가서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서 자료 수집해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서 고지합니다. 무슨 고지? 결정 고지. 그럼 과세관청에서 직접 지가 계산해서 고지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취득세는 무슨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은 이제 고지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리고 과소신고자는 어찌 될까요? 과소신고자는 신고서는 있었는데 검토해 봤더니 세금이 덜 납부된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뭐냐? 바로 잡는다. 뭐 한다? 고쳐서 정하자. 고쳐서 정하는 것을 우린 경정이라 그래. 경정. 고쳐서 보내주는 걸 뭐예요? 경정고지다. 이제 안 한 사람은 결정, 통지 또는 고지.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다면 뭐예요? 경정.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해버리면 결정하여 고지, 했는데 덜한 것은 뭐예요? 고쳐서 바로잡는 걸 뭐예요? 경정. 다시 뭐라고요? 경정. 그래서 결정과 경정은 의미가 좀 다르죠, 이게. 그럼 이제 이 경자가 바꿀 경, 고칠 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고지서 보낼 때 이제 예로 하지 않고 요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여기서 바로 뭐를 해야 되느냐? 얘는 가산세를 통보해야 돼. 가산세 붙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취득세 계산된 것이 80만 원이라면 얘는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붙이겠다. 그럼 이제 언제 결정이 됐느냐? 결정 날짜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딜레이가 됐다. 시간이 지연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연 기간이 한 200일 정도 지연해서 결정해 줬다. 그럼 원래 요때 낼 것이 며칠이 지나서 200일이 지나서 과세관청에서 발견했고요. 발견한 걸 이제 결정해서 고지한다면 고지서에 가산세가 어떻게 붙느냐 이거예요. 첫째, 가산세는 두 가지예요. 첫째, 신고서가 있다 없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요 세금의 대략 기본이 20%. 종이 쪽지 한 장 안 쓰는 게 20%예요, 세금이. 그럼 쪽지라도 던져놨어야지. 돈이 없으면. 그래서 20% 계산해 볼게요. 80만 원에 20%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올까? 16만 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결정 고지할 때 며칠이 딜레이 돼 있어요, 세금이. 이게 지연기간이야, 지연기간. 지연기간에 대한 죄를 또 따져서 납부 불성실. 다시 한번 무슨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근데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계산 방식이 이자율로 계산해요. 이자 따져요. 여기까지 이자 계산해야 돼. 200일치. 그러면 하루 이자를 10만 원 기준으로 25원씩 계산해요. 10만 원에 얼마?
일일, 하루 가지고, 일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세금이 얼마였고 80만 원, 하루 이자 10만 원에 얼마? 25일. 이건 하루치니까 여기다가 며칠? 200일 일수 곱하면 돼요. 요렇게 이런 공식을 써서 금액을 계산한 건 또 학개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대충 계산했다고 치면 한 4만 원 될 거예요. 금액이 4만 원. 100일 덜 지연했다면 얼마? 2만 원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결정 고지서, 이제 고지서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 왜 취득세 안 내냐? 취득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1차로 고지서 나갑니다. 고지서에다가 당신은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취득세 내세요. 취득세 100만 원을 적어줘요. 다시 얼마를? 100만 원. 왜 100만 원이 됐을까요? 원래는 얼마? 80. 가산세는 그 세금에 더하라 그랬죠. 토해니까 100만 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내세요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날짜 적을까 안 적을까? 그래요. 그냥 내가 임의로 적을게요. 12월 말일까지 내세요. 이렇게 내라고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내주면은 가산세 포함하여 취득세 얼마만 내면 되는데 100만 원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날짜에 지연했을 때 못 내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고지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바로 미납하게 되면 다시 뭐 한다? 미납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달은 첫 달은 요 세금의 3% 몇 프로? 3% 지연 가산금을 붙여요. 이 가산금은 한 달치가 3%예요. 하루만 늦어도 3%예요. 이거. 1월 1일 날 내도 몇 프로? 3%. 1월 7일 날 내도 1월 말일 날 내도 다 3%예요. 그 지연 가산금은요. 달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별로. 달달이 그냥. 그럼 한 달에 3%가 된다. 3%다. 그러면 100만 원에 3%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 3만 원. 이게 첫 달이에요. 그럼 이제 1월 달에 냈다면 얼마를 내면 돼요? 103만 원을 가지고 내야 돼요. 그래서 가산금이면 이것도 낼 금액이니까 징수금은 무슨 금은? 징수금은 얼마? 103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하루만 늦어도. 또 늦었다. 또 늦었다. 또 늦어버린 거야. 그럼 2월 달에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또 딜레이 됐죠? 그럼 한 달치 또 계산해요. 하루만 늦어도. 이때 한 달치는요. 첫 달은 몇 프로고? 3%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달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10,000원 기준으로 한 달치를 75원 따져서 해요. 10,000원에 75원.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75원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7,500원. 그러면 2월 달에 낼 때는 7,500원만 더 내주면 돼요. 그러면 얘보다는 첫 달 연체보다는 제 연체료가 싸요 안 싸요? 싸지요. 부담이 싸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때 내면 여기서 끝날 텐데 더 내고 있잖아요. 더 내고 있는데 뭐가 싸다고 그래 그게. 그럼 이 7,500원 여기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 나오는 가산금이라 그래서 또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산금? 이 중가산금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가산금 이제 2월 달 되면 이렇게 7,500만 추가로 더해서 징수금을 납부해 주면 돼요. 근데 또 2월 달에 안 내면 어떻게? 3월 달이면 어떻게 될까? 3월 달에 낸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중가산금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또 가산금이라 그랬죠. 이 또 가산금은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3%면 한 번밖에 안 되지만은 또 가산금은 또 한다, 또 할다, 또 하겠다. 다음 달 3월 달에 내면은요. 똑같이 만분의 얼마 계산하고 75원에서 금액을 계산하면 7,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가상금은 한 번으로 끝난다, 연장된다. 연장된다. 그럼 중가상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0개월을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60개월. 그래서 60개월 동안 또 붙인다 그래서 또 가상금. 이걸 중가상금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근데 60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여기서 제외가 있어요. 제외. 여기서 제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지방세가 무슨 세가?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다시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또 가산금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재산세가 만약에 3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달 늦어야 첫 달은 3% 나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가산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중가산금은 세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적용한다, 아니면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이게 바로 지방세에 관한 내용이지. 근데 국세는 뭐가 달라지느냐? 국세는요, 고지서 나가더라도 이런 가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국세는요, 고지서 나가더라도 날짜만 따져서, 일수 따져서 바로 고지 이후에 냈다 그래서 바로 고지지연, 다시 무슨 지연? 고지지연, 바로 뭐냐? 고지지연 납부, 가산세를 붙이게 돼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국세라면, 그럼 국세라면은 이런 가산금,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있고 없고? 없고. 그냥 얘는 날짜만 따져 들어가는 거야. 날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국세로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똑같이. 그럼 여기서 제가 양도세를 가지고 같은 금액을 써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올해 판 것은 소득금액 세금 계산해서 내년에 세금 내줘야 된다고. 그럼 일단 납부 기한이라고 이거 치고,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이다. 양도소득세가 80만 원 나왔다면, 얼마 나왔다면? 80만 원. 양도세는 국세니까 80만 원 나왔는데 이자가 불성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불성실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양도소득세를 무슨 신고한 자? 무신고. 아이고 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자? 과소자의 법률의 명칭은 똑같겠죠. 그럼 무신고자는 기다렸다가 세금을 안 내니까 과세관청에서 그들이 조사해서 무슨 통지한다? 결정 고지하겠다. 무슨 고지? 결정 고지. 그 다음에 과소자는 바로 잡아서 무슨 고지한다? 경정 고지한다. 아이고 잘한다. 세법 잘하시네. 잘한다는 것은 지금 가리킨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전 시간에 했던 걸 기억 잘하고 안 나는 것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가리키는 내용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정 고지서를 보내줄 때 이걸로 한다면은 바로 고지서에다가 양도소득세 내세요라고 금액을 12월 말일까지 내세요 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적어줘요. 그럼 만약에 결정 고지일까지 200일이 걸렸다면, 다시 며칠이 걸렸다면? 200일이 걸렸다면 제일 먼저 똑같습니다. 신고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 당신은 무신고 가산세를 내라. 무슨 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내라 이거야.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를 내라.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똑같아요. 아까 여기서 세금의 20% 구했죠. 국세도 똑같아요. 무신고 가산세는 20%예요. 그럼 80만 원에 20%하면 얼마? 16만 원. 그 다음에 또 납부 지연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 납부에 대한 지연 가산세예요. 신고 납부에 대한 지연 가산세가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10만 원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씩 2.5 계산해 볼까요? 원세금 얼마? 80만 원 곱하기 10만 원에 얼마? 25. 며칠 지연? 200일. 이렇게 하면 금액 얼마? 4만 원. 그럼 이자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적어준다?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고지 나가요. 이렇게. 고지 나가. 근데 고지서가 나갔는데 세금을 안 내더라. 이때 안 낼 때 국세는 고지할 때는요. 지방세는 가산금 매겨야 되기 때문에 달달이 나가지만 어떻게 나간다? 달달이 나가지만 국세는 고지서가 띄엄띄엄 나가. 1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2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5년 다 채워서 나오기도 하고, 국세는 업무량이 많아서 미신고자를 색출해서 세금 과세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지연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국세는 고지서 보낼 때 달별로 간다 아니면 띄엄띄엄 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00만 원을 내면 되는데 안 냈을 때는 만약에 다음 고지서가 100일 만에 나갔다면, 며칠 만에? 100일 만에 나가면은 달별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가산금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0일 지연에 대한, 여기서는 이미 고지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나간 다음에 고지서 납기 후 기간에 납부한 날짜까지 100일이 됐다면 요 기간에 대해서는 고지서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는데 고지서 기간에 대한 무슨 가산세? 지연 납부 가산세. 고지 지연 납부 가산세가 붙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 고지 지연 납부 가산세는 요거와 비율은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구해 볼게요. 나간 세금이 얼마고? 100만 원. 됐습니까? 100만 원에서 하루 이자 얼마? 10만 원에 얼마? 25원 며칠? 100일. 이렇게 구하면 금액 한 얼마? 2만 5천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세는 달별 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산금이 있고 없고, 달별로 하는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지연 일수에 따라 뭐만? 가산세만 붙이게 돼요. 그럼 국세는 가산세 고지서 보냈는데도 또 안 내면 무슨 세? 가산세. 그 대신에 요 지연, 고지 지연 납부 가산세는요,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지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일반 신고 납부에 대한 지연 가산세는 적용하고 안 하고? 하고. 고지서 나간 다음에는 이 경우에 고지 지연 가산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안 돼요. 그럼 얘는 고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미만이면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주는 의미는 뭐냐? 국세는 가산세만 계속 하는 거고, 지방세는 달별 기준에 따라 가산세 붙여서 해놓고 안 내면은 뭐요? 달별 기준으로 뭐요? 가산금을 적용한다. 무슨 금을? 가산금. 그럼 첫 달은 몇 프로? 3%. 다음 달부터 뭐야? 한 달치가 만 원에 75.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방세에서만 가산금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세금이므로 가산금과는 별개의 관계로 해야 되고, 그럼 밑에 박스를 보시면 국세에 대한 일반 가산세 세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신고 불성실은 무신고는 20하고 사기 부정은 몇 프로 붙이겠다. 그 옆에 보세요. 세금의 몇 프로? 40%. 그럼 무신고는 20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40.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고서 없다고 무신고할 때 무. 그 다음에 그 옆에 세율에 2와 4에 동그라미 쳐요. 그럼 무신고는 사건에 따라 기본이 몇 프로고? 20%고 20%. 사기 부정죄에 걸리면 뭐시고? 40이고. 두 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여러분 마음 같은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신고했다면 몇 프로짜리 가산세? 40대겠지. 사기 부정한 짓거리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20 맞겠네요. 그 무의 동그라미, 2의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에서는 안 하지만 이제 봄 1월 달에 본 기본 진도 들어갈 때는 이것은 다 암기법을 가르쳐 줘요. 암기법 바로 무. 지금 한번 하나만 예를 들은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20과 40 맞죠? 그죠? 어떻게 외우냐고요? 무, 둘, 넷 돼 있죠? 묻으래요. 묻어버리래요. 다시 뭐 해버리래? 묻어버리래. 이런 특별한 암기법이 따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흐름을 잡는데 집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과소는요. 1과 4. 납부 지연은 지연 일수 낼 때까지 국세는 하루 이자 만 원에 얼마씩? 이제 10만 원에 얼마씩? 25원.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이론 플러스에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칠판 보시고요.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고지지연 가산세를 붙일 때는 일반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고요.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이 아니라 고지지연 가산세가 붙일 때는 체납된 국세가 얼마 미만이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지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밑에 조그만 글씨가.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일반 가산세율이 나옵니다. 지방세에 대한 거. 지방세도 신고 불성실은 똑같아요. 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다 같이 무신고 가산세는 우리 하나 외워뒀자. 머릿속에 한번 첫 번째 암기야 이게. 첫 번째 암기 무신고 가산세는 뭐다? 묻어버리래. 묻어버리래. 묻으래.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신 분 그건 쓰지 마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써놓으면 내가 민망하잖아. 민망. 왜 묻으래 써놓고 미호까지 그려놓지? 묻어버리래. 자, 그 다음에 과소신고도 똑같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지방세 납부불성실을 볼래요? 여기 한번 보시고, 지방세 납부불성실은 고지서 보내주기까지의 결정고지 하기 전까지 그 세금을 결정해서 내기 전까지 기간이지 고지한 다음에는 가산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부불성실이 하루 이자 만 원에 얼마씩 10만 원 얼마 따지고 25 결정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그 이후는 이제 지방세는 무슨 금으로 전환한다? 가산금으로 바뀐다. 그럼 밑에 자료 생략하시고 445페이지 큰 두 번째 가산금. 가산금이라면 밑줄을 그읍시다. 지방세를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지방세를 거기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를 고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는 고지세액의 가산하에 징수한 금액을 가산금이라 하고 또 안 내면은 달달이 무슨 금이 부과된다? 중가산금. 중가산금 밑에 보겠습니다. 보충.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방세의 몇 프로를? 3%. 첫 달 3%, 다음 달부터는 바로 만 원에 얼마씩? 75원씩. 이때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는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은 중가산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30만 원 미만이면 가산금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가산금이 없다? 중가산금이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각인을 시켜놓고 깔끔하게 잊어주세요. 그리고 중가산금은 60월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과세의 최저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배운 거예요. 과세하는 데 최저한 제도가 과표가 적어서 아예 끝내 이걸 뭐라 그래요? 어이구 잘한다 면세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실력 많이 늘어났네. 그 다음에 세액이 적어서 안 걷겠다 이걸 뭐예요? 소액징수 면제. 다시 한번 시작. 소액징수 면제. 잘한다. 여러분들은 칭찬받아도 싸. 그 다음에 한 장 살짝 넘겨봐요. 또 우리가 독버섯 같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볼래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공부합니다. 칠판 보시고요. 그냥 과세관청에서 말이에요. 납세의무자한테, 즉 다시 말해서 과세관청에서 지나가는 백성을 잡아두고 야 아무 생각 없이 백성 잡아두고 그냥 앉혀놓고 세금 내. 이러면 낼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낼 만한 납세 의무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얼마를 내야 되는 구체적으로 세금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루어짐과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공부한다 이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첫째, 납세 의무는 성립이 돼야 한다. 다시 뭐가 된다?
성립, 이루어져야 한다. 자, 한문 쓰겠습니다. 이룰성, 설립. 이루어져야 세금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성립된 조세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라고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확정이 돼요. 확정. 그 다음에 확정된 조세는 영구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무슨 과정? 소멸 과정.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해서. 그럼 시험 볼 때 예제가 이런 거예요. 무슨 세는 언제 납세무가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확정되느냐, 이런 것을 지문으로 물어본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그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납세무의 성립은 첫째, 과세 사건이, 무슨 사건이? 과세 사건이 첫째 있어야 이루어질까요? 사건이 없어도 이루어질까요? 예, 원래는 있어야지. 취득세를 내려면 과세 사건은 뭐가 있어야 돼? 취득 사건이 있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뭐가 돼야 돼요? 판 것이 아니라 팔아서 뭐예요? 소득이 있어야 나오지.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이 Y자가 이해했습니다. 사건이 있어야 이루어진 세금들은 바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납세무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세금은 사건이 없어도 사건이 없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생각해 봅시다. 재산세는 무슨 세는? 사건이 있어야 내, 아니면 때 되면 걷어간대. 그런 세금도 있다니까요. 사건이 없어도. 그럼 이런 사건이 없는 세금들은 어떻게 해서 납세 의무를 이루게 하느냐? 과세할 만한 기준일을 만들어줘요. 무슨 일을? 기준일. 과세 기준일. 기준점을. 그래서 기준일을 어떻게 잡느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로 6월 1일자로 기준점을 잡고 당신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 당신께서 재산세, 종부세 다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일 과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재산세는 사건이 없는 세금으로 무슨 일에 납세무가 성립된다? 과세 기준일. 다시 한번 무슨 기준일? 과세 기준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세는 사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취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지.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해 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다시 무슨 세는? 과세 사건을 일으켰을 때, 과세 사건을 일으켰다면 사건마다 건건히 세금 계산해야 할까? 아니면 일정 기간 몰아서 해야 할까? 왜 건건이죠? 개수가 많지 않고 성격도 다르고 제각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각계 매길 세금들은요, 사건 사고가 일시성을 갖는 것은 주로, 우발성을 갖는 것들은 건건히 납세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마다. 그럼 취득세는 A 부동산 취득했으면 취득한 날 바로 납세무가 이루어지는 거고, B 부동산을 며칠 후에 샀으면 B 부동산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건건히 이루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큰일 났어요. 동일한 과세 사건이 지속성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지속성.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의 세금은 계산은 되고는 있는데 그 세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세금 내라면 납세무자 속 터져 죽어버려요. 그럼 특히 부가가치세 생각해 봐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을 팔아서 판매 가격의 10% 아니겠어요? 공급 가격에. 그럼 주유소 아저씨가 기름을 팔 때 한 대 한 대 넣을 때마다 부가가치세는 카운트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면 건건히 세금을 갖다가 내라 그러면 주유소 사장 죽어, 안 죽어? 보실래요? 자, 오늘 기름 넣으러 왔어요. 한 대
부가가치세 10,000원 나왔다. 10만 원어치 너는 기름 넣는 바람에 돈 10,000원 나온 거 다음 차 대기. 나 세무서 갔다 올게. 신고하고 납부하고 다시 와서 다음 차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2대나 넣을 수 있을까? 또 게다가 편의점 점주 아주머니 애들이 와서 껌 한 통 팔고 100원 부가세 나왔어. 얘들아 기다려 갔다 올게 세무서.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의 세금을 납세하는데 건건이 납세물을 이루게 하면 의무자는 속 터져 안 터져? 그래서 그런 세금들은 건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성을 갖는 것은 과세 기간을 줘요. 모으는 기간. 이걸 다른 말로 결산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세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1월서부터 6월까지 6개월 판 거 다 계산해서 한 방에 성립해서 갖다 내라. 7월서부터 12월 6개월치 한 방에 해라. 또 그 한 방도 길면 6개월 중에 반 잘라서 미리 예비적으로 결산해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셔 기간과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과세하는 것들은 건건이 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로 한다. 끝나는 날로 모아라. 그러면 기간이 요만큼 된다면 여기서 사건 발생한 걸 건건이 세금 내지 말고 다 모아라 안 모아라. 모아서 합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한 거 결산과세하는 거. 그럼 월급은 결산과세예요? 줄 때마다 건건이 과세예요. 예, 월급 받은 거 근로소득 1년 결산하잖아요. 그럼 소득세는 1년 결산하는 거예요. 근데 달달이 줄 때마다 조금씩 띠 안 띠? 왜 띠냐고요? 12월 결산해서 한 방에 계산에 다 띠면 마지막 달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끊어내도록 내는 게 끊어내는 것은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런 원천징수는 확정을 의미한 것이다. 간이로 계산한 것이다. 간편 계산한 것이고 나중에 1년치 결산 다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면 납세무자도 납세 편의를 해줘야지. 그래서 기간 결산하는 것은 기간이 끝나는 날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립된 세금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라고 세금이 확정이 돼야 내든가 말든가 하지. 그럼 내일 금액을 만들자. 내일 금액을. 그럼 이제 확정이 됐을 때는 첫째 세금의 특징상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하고 납부하는 거?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요. 1단의 원칙은요. 잘못된 사람 빼놓고는요. 1단의 원칙은 납세무자가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걸 신고주의. 무슨 주의? 신고주의.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무슨 납부하면?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면 당신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 안 인정? 인정. 잘못된 것만 바로 경정시키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지징수가 원칙인 것들. 다시 한번 무슨 징수? 고지징수. 고지징수가 원칙인 것들은 다시 한번 무슨 징수가 원칙인 것들? 고지징수가 원칙인 것들이 있습니다. 고지징수가 원칙인 것들은 이 고지징수한다는 것은 그들이 과세관청에서 직접 세금 카운트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을 했어요? 세금을. 관청이 아니면 납세무자가? 관청이 했잖아요. 관청이.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무슨 세 같은 거?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은 그들이 결정해 통지 보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건 고지징수하는 것들은 과세관청을 부과권자, 무슨 권자? 부과권자가 인정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했다 해서 부과주의. 무슨 주의? 그들이 부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확정되는 걸 부과주의라 그래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하긴 나만 재밌겠다. 여러분들은 복잡만 하겠다. 종부세는 무슨 세는? 자, 있는 하우스, 없는 하우스. 있는 하우스. 제가요, 왜 갑자기 영어를 썼냐면요. 있는 집 구석 이랬더니요. 우리 학생들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비속어를 쓰신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속어를 안 쓰기 위해서 제가 근데 원래 집 구석 이거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예요. 비속어로 생각하시길래 제가 바꿨어요. 있는 하우스 이렇게 있는 하우스. 그럼 이렇게 집구석 그냥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종부세는 있는 집이니까 고지징수 원칙이더라도 이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무슨 납부로 선택한다?
신고는 앞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무슨 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신고주의로 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정된 조세가 확정이 됐으면 이제 소멸 과정을 거치죠. 없어진다. 그럼 납세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납세무자가 죽어버리면 소멸이냐? 안 돼, 안 돼, 안 돼. 죽는다고. 그러잖아. 우리 여러분들 그러잖아. 친구한테 돈 빌리고 못 갚으니까 야 친구야 미안하다. 갚을 능력이 없다. 내가 이제 나 죽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죽으라 그래, 살으라 그래. 죽어봐 그래야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사채권이든 이런 공적채권이든 공적채무 즉 세금도 공적채권이에요. 공채라고 공적채권이라고. 이런 관공서의 채권 이런 것들은 민사채권을 포함하여 사망했다고 해서 납세무가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뭐 승계를 해야 돼. 승계. 계승해야 된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제 납세무가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법의 원칙을 정해놨죠. 사망은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납세무의 소멸은 뭔가? 첫째가 가장 깔끔한 게 납부 내면대. 그 다음에 충당. 다시 뭐예요? 충당. 이 충당은요 다른 걸로 메꿔주는 거예요. 특히 아까 제가 그랬죠. 바로 일산 지역에서 자경 농민이 농사짓다가 바로 세금을 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1억을 감면받는다. 근데 감면받을 세금이 환급받는다 그랬었잖아요. 이런 환급받을 것이 있고 낼 것이 있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까? 환급해 주고 내라 그럴까? 아니면은 뭘 할까? 깐다니 좀 언어를 잘 써요가. 비속어 쓰지 말라니까 자꾸. 그래서 이렇게 받을 금액이 있으면 낼 금액과 뭐 한다? 그냥 갑시다. 깐다. 괜찮네. 네. 네. 까다 이거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상계시키는 걸 충당이라 그래요. 근데 또죠. 납세무가 소멸될 때는요. 납부나 충당도 있지만요. 그 이외에 뭐가 있느냐? 부과 취소가 있어요. 부과 취소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서 부과 취소가 되는 것이지 이유 없는 단순 변심에 의한 부과 취소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했다, 소득이 있었다, 소득이 결산했더니 나왔네, 성립이 됐네, 세금 내려고 그랬더니요 법원에서 오래요. 그랬더니 저보고 당신이 저 사람한테 판 것이 사기 쳐서 팔았다고. 사기로. 에? 사기로. 100평인데 100평으로 계약서를 써놓고 실제 재보니까 100제곱미터다. 그렇게 계약서 쓸 수 있나? 쓸 수 있지. 완전 사기지 뭐야. 그래서 그쪽에서 그 매매 계약 무효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판결 받으러 오라고 재판에 갔더니 판사님이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면서 이 거래는 무효입니다.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양도된 것이 무효 판결이 되면은 대금을 반환해 주고 다시 내 부동산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팔았던 것이 의무가 성립된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적인 감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법정 판결에 따라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는 해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럼 납세 의무의 해제는 부과의 취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제척 기간의 만료다. 아이고야 이것도 왜 이렇게 법제처에서는 법을 정할 때 어려운 말을 썼는지. 이 제척 기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길이를 재놓은 기간인데 이 제척 기간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척 길이를 재다, 시간의 길이를 재놨다,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과세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척 기간은 세법에서도 듣고 나중에 우리 민법 선생님한테도 채권법 이런 거 할 때 제척 기간 이런 거 공부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이걸 쉽게 한글로 표시하면요. 제척 기간의 만료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이 정한 기간을 말해요.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기간. 그럼 이 제척 기간은 성격에 따라 연수가 좀 차이가 있걸랑요. 첫째가 제척 기간이요. 예를 들어서 바로
5년짜리도 있고요. 어떤 건 7년짜리도 있고요. 어떤 것은 10년짜리도 있고요. 어떨 때는 15년짜리도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떼먹은 사람이라면 제척기간을 법에서 몇 년을 주느냐? 10년을 주게 돼. 10년.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한 사람들은 법정 제척기간을 몇 년을 줄 테니까 10년을 줄 테니까 요 10년간은 세금을 내어달라고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부가권의 행사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라면 10년 동안은 납세무자한테 찾아가서 돈 내라. 그다음 뭐 고지도 하고 독촉도 하고 진짜 사나 안 사나 방문도 해보고 쌩 난리치기야 돼요. 난리치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어달라고 난리칠 수 있는 기간, 이것이 바로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요, 제척기간이 끝나면요 잠잠합니다. 뭐라고요? 세무공무원 방문도 해 안 해? 고지서도 와 안 와? 안 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하려면 10년간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 버틸 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10년간 버텨야 하느니라. 그래서 버티기 힘들 때는 은장도 꺼내서 허벅지 찔러 가면서 버텨야 하느니라. 네. 그러면 이 제척 기간 동안은 과세관청에서 징수 의사표시를 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들어와 안 들어와? 그렇죠. 그럼 직장도 그만 다니시고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재산은 현금 보따리로 묶어서 마늘밭이나 은행나무 밑에 묻어야 돼요. 딴 데 묻어버리면 좀이 쓸어서 돈이 썩어요. 하지만 은행나무나 마늘밭 밑에는 자연의 금고라 그래서 돈이 썩지 않습니다. 마늘이 독해요, 안 독해요? 벌레들이 있을까 없을까? 마늘벌레 이외에는 벌레가 안 자라요. 은행나무 밑에도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행이 그렇게 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은행을 7, 8개 먹으면 내장에 있는 모든 생물학 관계에서 세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장 속에 있는 세균 싹 죽어요. 장이 깨끗해요. 그리고 유산균이 다시 자라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은행 털로 갔다가 혼났어요. 어느 은행인지는 나무은행인지는 그 은행인지는 잘 모르겠고 만료되면 납세무는 소멸해요. 그럼 이제 제척 기간이 만료는 납세무는 소멸이다. 근데 여기까지가 소멸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소멸 시효의 완성이다. 기본 시효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시효의 완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의미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무슨 기간이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징수해야 된다. 세금을 걷겠다는 징수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징수 의사 표시가 뭐냐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이제 재산 정리하겠다 뭐예요? 압류 예고 통지와 압류 통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 재산을 정리하는 체납 처분 통지까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징수 의사 표시. 그럼 대한민국의 세금의 징수 의사 표시는 요식주의다, 불요식주의다. 아, 요식은 서류로 한다, 아니면 말로 한다? 서류로 해요. 오로지 서류. 서류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서류상 기준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요, 이 징수 의사표시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제척기간은 아직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도 제척기간은 유명무실해지고 의사표시를 계속하여 5년간 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납세무는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가급적이면 뭐 완성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근데 시효 완성이 돼야지. 5년 거의 다 가다가 의사표시해버리면 다시 또 5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된 기간이 몇 년? 5년. 근데 5년이 기본이고 그 대신에 체납된 국세가 바로 5억이 넘든가
지방세가 5천만 원이 넘어갈 때는 이 시효 완성을 10년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납세 의무의 뭐다? 소멸. 다시 뭐예요? 소멸.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것은 줄기가 중요해요. 납세 의무의 소멸은 총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바로 뭐가 있다? 납부나 충당. 다시 한번 뭐다 있다 시작. 납부나 충당. 두 번째 뭐예요? 부가의 취소. 세 번째 제척기간의 만료. 네 번째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땡기는 시효의 완성.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효가 완성 안 되려면 계속 의사표시가 돼야 돼요. 그럼 5년 동안 방치시키면 먼저 뭐가 완성된다? 시효가 완성돼요. 그럼 오늘 배운 마지막 테마 밑줄을 긋겠습니다. 다 같이 446페이지 가시면 납세 의무의 성립 이루어진다. 1. 생략 2. 성립 시기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건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6월 1일로 하라. 그 다음에 소득세 여기서 소득세 밑줄 것이고 양도소득세 다 들어가 여기에. 소득세나 부가가세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건건이 하지 말고 무슨 기간을 주겠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한 방에 결산하라. 그 다음 취등록세는 취할 때 등기 등록할 때 각계 건건이 그 세금을 내야 될 동기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밑에 납세 의무의 확정 중에서 확정 방법의 양괄호 1번 맨 끝에 신고주의. 신고주의로 세금이 결정된다는 것은 납세 의무자 뭐에 따라간다? 신고한 것으로 확정해 주겠다. 신고주의.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부과주의. 부과주의는 뭐가 결정한 세금으로? 과세 관청이 결정한 것으로. 그 다음 밑에 보충. 그런 신고주의는 뭐가 있을까? 국세는 양도소득세나 지방세, 취득세 같은 건 다 신고주의. 예측 불가한 것들. 알아서 신고해라. 그다음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거 부과주의는 뭐냐? 국세는 종부세나 그다음에 지방세는 무슨 세? 재산세 같은 건 부과주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주의도 있다? 선택주의가 있다. 다시 한번 선택주의는 무슨 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뭐한다? 신고주의로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큰 3번 납세 의무의 소멸 없어진다. 1. 깔끔한 거 뭐예요? 납부 충당. 잘했어요. 그 다음 뒷장 넘기시면 납세 의무가 실현되지 않아도 없어질 수 있는 방법. 첫째 무슨 취소? 부가의 취소. 세 번째는 과세권 행사기간이 끝나는 무슨 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의 만료. 그럼 제척기간은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신고 안 한 사람들은 7년. 그 다음에 기타 덜 신고했다, 착오했다 이런 것들은 다 5년 갑니다.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기본적으로 고지나 독촉장을 5년 동안 계속 안 보내버리면 시효가 먼저 완성된다. 소멸시효는 기본이 몇 년이다? 몇 년? 5년. 밑에 시효. 그럼 남은 제척기간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가시면 밑에 가시면 소멸시효에 대한 적용의 특례가 있다. 특례는 뭐냐? 시효 완성이 될 때 체납된 국세 채권이 얼마? 5와 지방세는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시효를 몇 년간? 10년간으로 잡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테마이고 OX 확인 문제 넘겨보시면 다음 주에 들어갈 게 지방세 중에서 챕터 1 무슨 세? 취득세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요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공부가 쉬워요. 쉽다고요. 세법이. 세법은 어디가 제일 어려우냐? 제가 미리 겁낼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세 총론이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게. 오늘 총론 여러분들이 다양성 있게 구석구석 이해를 시켜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요 취득세나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냅니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얼마짜리를 계산합니다. 몇 프로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주 심심합니다. 오늘같이 짭짤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배웠던 거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1, 2, 3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정리했고
이제 3교시 마지막 부분을 진행하면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오늘 학습 프린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세 총론에서 첫 번째 차트가 세계 계산 과정이죠. 그 세금의 계산 과정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국세는 과표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때는 감면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세액을 갖다가 불성실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서 해당 세액에 포함하여 납세의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고지서 보내줬는데 또 안 내면 이제 국세는 고지서 납기 내에 미납하게 되면 고지 지연 납부 뭐다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끄트머리가 좀 달라지죠. 이 지방세는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빼고 결정세액이 나오면 가산세가 있을 때는 해당 세금에 포함해서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 고지서 발송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지서 발송해 줬는데 고지서 기한 내에 미납하게 되면 이제 국세는 납부 지연, 고지 납부 지연 가산세였지만 지방세는 무슨 금? 가산금. 그 다음에 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금을 걷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도 거기에 교환해 보시면 조세의 분류 중에서 밑줄을 긋고 한번 가보자. 국세가 있다. 국세 중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종부세, 이건 국세라는 거. 소득세와 종부세는 국세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도 국세라는 거. 이걸 꼭 좀 알아두시고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뭐 별다른 것은 없고요.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뭘까?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취득세는 도지자 것이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 군수의 몫이다.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취득세는 그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구청은 꼴랑 2개밖에 없다. 무슨 세와 무슨 세? 등록세와 재산세. 그래서 등산 동그라미 좀 쳐보심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을 잡겠습니다. 다른 세금에 딸린 세금들 기생세가 있다는 거죠. 기생. 그러면 기생하는 세금 중에서 취등록세 할 때는 취득세나 등록할 때 바로 뭐냐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따라다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농특세, 이런 것들이 어떤 굵직굵직한 세금의 세액에 붙어 다니는 세금이다. 그럼 이제 시험 볼 때는 단편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부가세의 종목으로서는 농특세나 무슨 교육세가 있다? 지방교육세 있다. 뭐 어디에 붙는지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농특세, 지방교육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납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첫째, 보통징수, 고지징수하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국세나 지방세 이런 것들은 종부세나 재산세는 바로 고지징수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중에서 신고 납부가 원칙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측이 불가능한 거, 소득세를 미리 소득을 어떻게 예측해? 법인의 영업 성적을 어떻게 예측하냐고. 또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속세 내라면 되겠냐고. 이게 증여도 이것도 예측을 불가능한 것이에요. 결국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만이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얼마를 팔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미리 예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 지방세 중에서는 취등록세가 그러한 것이고요.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선택주의는 무슨 부동산세는요? 고지징수가 원칙이지만 무슨 납부를,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제 29에 30배 연거푸 나왔던 내용이기 지금. 그럼 지방세는 항상 취등록세나 재산세 이런 건 전부 다 지방세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세들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라면 우리나라의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가 납세지가 된다? 주소지로 한다. 물건지다, 주소지다? 주소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인 국세의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하면 그들이 결정해서 산출세에다가 무신고 가산세하고 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주지요. 그리고 과소신고하게 되면 경정해서 과소신고분과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해서 요걸 포함해서 경정에 고지할 겁니다. 이제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고지 후에도 못 내면 국세는 가산금으로 간다. 납부지연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로 간다. 가산세. 이때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는 체납된 국세가 얼마 미만이면 10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겠다. 그럼 100만 원이면 하고 안 하고? 하고 100만 원 뭐 미만일 때 그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지방세의 가산세 가산금입니다. 이 지방세는 이렇게 일어나죠.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이라면 법정 신고 기한까지 무신고 과소신고는 결정 경정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고지서 나갔을 때 고지 기한 내에 미납하면은 국세처럼 고지 지연 가산세 붙이지 않고 무슨 금을 가산금 첫 달 몇 프로? 3%. 다음 달 또 가산금은 한 달에 얼마? 10,000원에 75원. 그런 이 경우에 60개월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무슨 가산금은 없다. 중가산금만 없다. 이렇게 해서 고지가 나간 다음에는 가산금으로 가자는 게 지방세고 가산세로 간다는 것이 국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란 뭘까? 뭐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말하죠. 무신고는 무, 그 다음 뭐예요? 둘, 넷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신고 딱 떨어지면 묻어버리래. 다시 뭐예요? 무두래. 다시 뭐예요? 무두래. 무두래. 또 과소신고는 신고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덜한 거 아니에요? 덜한 거니까 과소신고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가요. 신고를 좀 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과세관청이 얘기하면요. 오실 때요. 과일이나 사오세요. 다시 뭐예요? 고쳐줄게요. 과일이나 사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진짜 그런 말 안 합니다. 과일 사오라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이자 10,000원에 얼마씩 10만 원에 얼마씩 25원씩 일수 따진다. 1십만 분에 25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가산금. 가산금은 첫 달은 몇 프로가 지방세는? 3%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재연체하면 중가산금은 매 1월 할 말 1만 분의 몇이다? 75. 아까 했던 거예요. 이때 중가산금을 가산의 징수기간은 몇 개월 할 수 있고 60. 그 다음에 체납된 지방세가 아까 했던 거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에 속합니다. 또 과세 최저한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과세 최저한 중에서 과표가 적었을 때 종결하자 무슨 점? 면세점. 특히 취득세는 가격이 얼마 이하짜리? 50만 원짜리 면세해라.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무슨 징수 면제? 소액징수 면제. 그러면 소액징수 면제는 뭘까? 세금이 적으니까 걷지 마라.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얼마씩? 2,000원이면 4개 하고 2,000원 모이면 미만. 요 끄트머리 조심하세요. 이거 세법 시험에요. 이따금씩 이게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더라고. 2,000원이면 안 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000원까지는 내야 돼요. 미만일 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금씩 추적 실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을 또 보자. 세율은 비례다. 과표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누지는 뭘까? 과표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뭐요? 높아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누진 제도다. 그 다음에 납세무의 성립을 봅니다. 납세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부세나 재산세는 기준일에 설정하는 것이지 뭐 어떤 사건이 없으니까요. 그 기준은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소득세, 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예측성도 없고 또 자주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기간으로 결산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뭐 한 날? 끝나는 날 납세무가 성립돼요. 기간이 끝나는 날. 그다음에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하는 거 취등록세는 그때그때마다 하다 건건히 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성립된 시점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확정과 확정 시기가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신고하는 것들. 소득세나 양도세, 법인, 부가 이건 신고주의 아니에요. 취등록세도 다 신고주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들은 신고서를 뭐 함으로써? 제출할 때 바로 확정해 준다. 당신의 의사를 믿어주겠다. 그다음에 부가주의는 종부세나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뭐 함으로써 결정해서 확정이 된다. 그들이 결정할 때.
하지만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그들이 결정한 걸 확정을 하지만은 납세무자가 뭐 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도 있다. 무슨 납부하면? 신고 납부하면 무슨 주의로? 신고 주의로 선택할 수 있다. 28회 시험 때 이것이 한 문제로 나온 거야 이게. 이게 하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의 소멸을 봅니다. 이 소멸은 뭐냐? 실현, 뇌물로서 납부나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 시효의 완성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물론 소멸 시효는 5억 이상의 국세 채권이나 지방세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채권은 몇 년? 10년 가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시효 완성은 몇 년이다? 5년 간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를 정리하자. 납세의무가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납부 및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 시효의 완성. 여기를 말합니다. 그럼 혹시 시험 볼 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고 납세무자가 사망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건 소멸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답이 되겠죠. 예, 하셨습니까?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오늘 첫 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왔는데 끝나는 게 기뻐요? 아니면 좋은 강사 만나서 기뻐요? 예, 거기에 기대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